양육과 관련해서는 별거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이를 버리고 지금 혼자 홀몸으로 밖으로 나간 경우라고 한다면은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조금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가 맞아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다고 가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안녕하세요. 법박사 오상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선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아 변호사입니다. 법률론을 진행하기 전에 동거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혼을 하기 전에 별거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별거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뭐 맞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합의하에 의해서 따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있죠. 일방이 또 나는 너랑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따로 사는데 서로 또 합의에 의해서 따로 사는 경우 일방적으로 따로 살게 되는 경우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별거 자체는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별거 중에서도 우리 법이 이혼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아기의 유기. 유기입니다. 근데 아기의 유기가 무려 2번째 사유예요. 6가지의 그 재판상 굉장히 앞에 열고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만큼 되게 중한 사유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거라는 사실관계가 이혼이라는 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혼 청구의 경우 유책 배우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별거했을 때 이게 아기의 유기에 준하는 뭐 별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혼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아기의 유기는 그러면 가출한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 동거와 부양 의무를 모두 저버렸을 때 유기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판례는 자활 능력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방치했을 때 바로 아기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혹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기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양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아기의 유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데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내가 이혼을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별거를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별거가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 큰 영향은 없지만은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거 시점이 이 부부의 파탄 시점으로 인정이 되어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시점이 파탄시로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대상 재산의 가액이 산정될 수는 있다. 시가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뭐 이 시점이 좀 중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뭐 이것을 반복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죠. 맞아요. 양육과 관련해서는 별거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아이를 버리고 지금 혼자 홀몸으로 밖으로 나간 경우라고 한다면은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조금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가 맞아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다고 가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최근에 저희가 함께 수행한 사건 중에 아이가 굉장히 영유아였는데 생후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엄마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한 5년 정도를 별거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는 법원에서도 이것은 파탄이 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수행했던 이혼 사건인데 사실은 10년간 별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기화로 해서 계속해서 교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별거는 했지만 이 시어머니와의 나와의 관계는 좋았다. 그래서 그 사건은 별거 기간이 10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부부의 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맞느냐 를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서면을 몇 차례 내고 굉장히 이 부부의 관계는 이 파탄이 났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서면을 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이 된 사건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별거가 몇 년인지는 사실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혼에 유리한 것은 맞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네네. 별거라고 해서 모두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별거 시작 경위, 별거 사유, 별거 도중에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해왔는지 뭐 이런 사정들을 잘 정리해 오시면은 상담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면 별거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